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아직 안 끝난 분 계세요? 네. 좀 에러 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에러 나는 거. 몇 개 정도 났어요, 에러가? 네. 몇 개 정도, 대략? 1000개는 넘던가요? 리포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날 수 있어요. 가시면. 프로젝트 할 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배운 거를 총 동원하셔가지고, 0개로 만드셔야죠. 그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연계가 실제 될 겁니다. 그 뒤에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네, 그렇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실습을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 4번. 자, 요거죠? 요거라서 행을 보면서 같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언맵드 디자인을 활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제 언맵드 디자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먼저 가정이 하나 있어요. 소스를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이 23행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땡땡 23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일단 23행으로 오셔서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DDC 있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GF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위치에 언맵드 DDC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겼는지. 실습 3번을 하셨다면 생겼어야 돼요. 저는 아직 GF를 안 했는데 GF가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깨져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 나오는 분 있어요? 지금 손 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된 분? 네. 혹시 안 된 분이 있어도 이따 조용히 저를 찾으시면 가서 얼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GF를 해서 VI 텍스트가 아니면 다 이렇게 깨져 보이는 게 맞아요. 컨트롤 O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5행부터 17행까지 각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처리 어떻게 해요? 샵을 넣으면 되죠. 샵을. 그럼 어떻게 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 여기 앞에 다 샵이 들어갈 수 있게 17행까지 작업하면 되겠죠? 네. I 눌러서 샵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언제 하고 있죠? 일괄적으로 합시다. 지금 저처럼 5행으로 오셔서 땡땡 5 엔터 치셔도 되고. 자, 이렇게 5행의 맨 첫 번째로 오셨으면 이제는 일괄적으로 버티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러보세요. 컨트롤 V. 자, 밑으로 내려가시죠. 자, 17행까지. 자, 17행이 깜빡깜빡 하는 데까지만 컨트롤 V 하셔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직 못 온 사람 있습니까? 네. 기다리면 돼, 가야 돼? 해볼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인서트 누르고. 네. 인서트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V 누르고 이렇게 내려오자. 이렇게까지예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컨트롤 V는 버티컬로 작업할 때 참 유용하고요. 버티컬로. 자,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일괄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hift I를 눌러볼까요? Shift I. 자, 그러면 방금 그 쭉 검은색으로 처리가 됐던 게 싹 없어지면서 그냥 끼워넣기라는 것만 왼쪽 아래에 나타날 거예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시하시고 우리 할 거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I 눌렀으면 샵 하나만 넣어 볼까요? 샵 하나만 넣고 ESC 눌러보세요. 다시 어떻게 했는지 다시 어떻게 하더라? 다시 5행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V 눌러서 밑으로 바바바바바바바 내려가서 17행까지 갔으면 Shift I를 누르고요. 넣고자 하는 거를 넣으세요. ESC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거 다시 돌릴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어떻게 다 지워요? 그러니까 지워볼까? 이거 어떻게 지워요? 컨트롤 V에서 바바바바바 내려온 다음에 D 누르면 다 지워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컨트롤 V를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5행부터 17행까지 각주 처리를 했고요. 자, 19행을 각주 해제하겠습니다. 19행 각주 해제하고요. 23행을 각주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 게 핵심이고요. 저장을 하래요. VI는 끄지 말고 계속 쓸 거니까. 자, 저장만 합시다. 땡땡 W 엔터 하시면 저장만 하고 그대로 있겠죠? 자, 땡땡 W 엔터 하게 되면 네, 안 나가고 저장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 파악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게 싹 다 각주 처리되고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툴이. 그러면 이미 들어있는 DDC를 읽어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맵드 DDC, 언맵드 DDC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툴 켜지자마자 read underbar DDC로 그 전에 했던 거를 불러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베릴로그 소스를 프리즈 했다는 뜻이에요. 수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걸 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쭉 똑같이 이제 해 나간다는 뜻이고. 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또 할 필요가 없어서 각주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다.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아직 안 됐다 있어요? 아직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이론. 네, 콘스트레인트 중에 마지막 챕터, 기본적인 거, 기본 콘스트레인트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 Attribute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 그러니까 칩이 됐어요. 칩이 된 상태에서의 환경이 뭘까요? 얘가 사실은 화산 지역에 놓일 칩일 수도 있어요. 얘가 사실은 사막에 놓일 수도 있고요. 오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뜻하는 거. 얘가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될 상황을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onstraint를 적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environmental attribut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아까 그 1000개 이상 나오는 에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이라면 네, 그렇게 당연히 되고요.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우리 디자인에는 기본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디자인 코드가. 그래서 좀 스페셜한 내용들이 있어서 뒤에 챕터까지 가면, 이거보다 더 뒤에 챕터 가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아까 제가 어떤 그림을 연습해 보시라고 했죠? 뭐였죠? 뭐를 백지 상태에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거는 몰라도 어차피 뭐 몇 장 그려보세요 제가 그랬지만 그 프라임타임 쪽을 제가 캡처해 놓고 셋업과 홀드가 같이 그려 있는 그림 그 한 장이면 사실 다 되는 거기는 해요. 그거를 하나 그리시고 요거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그리시면 이것까지를 그린다 그러면은 기본 콘스트레인트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도 이해를 하게 되고 내용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의 제목이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건데요. 타이밍에 영향을 준다. 아까 우리 타이밍 콘스트레인트 배우지 않았나요? 네, 타이밍 콘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셀에 동작하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은 엔드 게이트인데 마이너스 40도와 플러스 125도 뭐가 더 빠를까요?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뭐 플립플롭도 그렇고 콤비네이션 로직도 그렇고 실제 걸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0.955V라고 써 있고요. 저쪽 반대편에는 70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안에는 특별한 게 몇 개 그려 있습니다. 이거요. 네, 저항하고 캡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에는 셀도 있고 캡도 달려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제가 좀 구별을 해봤어요. 먼저 파랑색부터 보고 그 다음에 빨강색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챕터에서 다루게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심볼로 다 그려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기본 컨스트레인트는 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색깔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들 단립 변환했을 때 LC 언더바 쉘로 FF로 시작하는 단립도 변환하고요. SS로 시작하는 단립도 변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SS는 슬로우 하다, 패스트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게 요거에 해당합니다. 프로세스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프로세스를 뜻하는 것이었다. 슬로우한 프로세스가 있고 패스트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P, V, T 라고 표현을 합니다. PVT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업계에서는 PVT 컨디션 또는 PVT 코너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코너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거는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PVT. P가 뭐죠? 프로세스. V는 볼테이지. T는 템퍼레이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밥을 많이 먹으면 기억나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을 더 낼 수 있고 밥을 적게 먹으면 그 반대겠죠. 온도는 낮으면 빨라요. 맞죠? 온도는 높으면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있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 궁금하실지 몰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코너를 사용하죠. 여기 디지털은 SS, 그 다음에 FF, TT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써요.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쓰죠. FT, TS, SF 여러 가지를 사용하죠. 근데 디지털은 일관되게 SS, TT, FF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가지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실 단입 파일이 많아요. 어제 보셨죠? LS 해봤을 때 이만큼 있었잖아요. 단입이 엄청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네. 파란색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빨간색 설명을 드려볼게요. 빨간색은 어떤 셀이 우리 디자인이 저 엔드게이트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기울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거운 타이어가 하나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통해서 공부하시게 된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타이어가 또는 가벼운 타이어가 어쨌든 출력에 달려 있게 된다. 여기 캡인데 저는 캡을 코딩한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실제 칩이 돼서 납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납땜이 된 상태에서를 생각해 보면 네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항이라는 게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릴로그로 코딩할 수는 없죠. 캡을. 근데 저항이 있다라는, 저항 성분이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흡사 우리가 걸어가는데 허리에다가 무거운 타이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을 때가 있고 가벼운 타이어를 매달아 놓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력 시그널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출력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다루자. 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주면 툴은 0이라고 판단해. 없다가 아니라 0이라고 판단합니다. 약간 이상한가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컨스트레인트 항목들 여러분들이 줘야 돼. 근데 안 줬어. 그럼 0이라고 생각한다고. 안 줬기 때문에. 또는 블랭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으로는 이렇게 줄 수 있다. 명령으로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이 피코페럿인데요. 요거는 이제 femtoferot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 이제 피코페럿보다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set, load, 각괄호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EXPR은 산술 계산할 때 티클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산술 계산할 때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계산 이렇게 나눗셈으로 시키고 싶을 때 EXP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미리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자, 이제 또 추정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추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일단 설명을 다 드리고 가이드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example 1번이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수치를 내가 미리 주고 싶다. 수치를 주고 싶다. 이럴 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로 주지 말고 수치는 조금 너무 추정치고 차라리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셀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요 example 2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방법을 씁니다. 저는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썼을 때의 장점은 저 왼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컴파일러 입장에서도 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아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서 셀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명령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set load가 되겠습니다. set load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 쪽이 아니라 출력 쪽에 output load가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저도 기계적으로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output load. 네, output load. 네, load라고 하면 출력 쪽, 거의 대부분 네, 출력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 볼까요? input 쪽. input 쪽에서도 뭔가 신호가 분명히 이제 앞에 모듈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샤프하게 올라가는 녀석이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라가는 녀석이 올 수도 있죠. 1 또는 0 뭐 이렇게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커맨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풋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인풋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0.12 나노세크 이란 말이에요. 0.12 나노세크 해서 A 쪽에 요만큼의 트랜지션이 있다.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임계가 요만큼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12 나노세크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아까 클락 소개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시그널에서도 당연히 이런 얘기로 똑같은 방식으로 트랜지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input 트랜지션에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몇 장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커맨드를 배우셨냐면 이렇게 배우셨어요.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set load이긴 한데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자, 이렇게 쓰셨으면 저 좀 보십시오.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디 가시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디자인에 대한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셀에 대한 동작은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공식화된 표현으로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뭐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내 셀의 딜레이가. 저 좀 다시 보십시오. 어제 제가 같은 엔드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런데 또 있어. 요거였어요. set input transition과 input transition과 output load에 의해서 영향도 같이 받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따졌을 때 무거운 타이어가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항상 기울기가 있다.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던 .lib 파일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트니까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인풋 트랜지션, 아웃풋 로드. 네, 한 번만 더. 인풋 트랜지션, 아웃풋 로드. 네, 사실은 뭐 다 걷어치우고 이 챕터의 핵심은 요거. 네,
내 셀은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당연히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챕터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인풋 트랜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사실은 나노세크처럼 정확하게 이 나노세크 단위로 정확하게 수치를 주기가 또 애매할 수 있어서 저는 인풋 트랜지션 대신 커맨드만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저도 요거를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 할 때. 인풋 트랜지션을 수치로 주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고 대신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셀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훨씬 더 믿음이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set driving cell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set driving cell. 누군가가 드라이빙을 해주고 있는데 걔가 무슨 셀이다 이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제팅이 여기도 나오죠? 아까도 버제팅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버제팅이 나왔죠. 역시 추정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내 블럭이 여기 있고 양쪽에 물음표가 각각 있으니까 각각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요. 자, 답이 이겁니다. 답이 이겁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답. 영어가 많이 있어서 한국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onstraint는 가장 빡세게 주는 겁니다. 맞죠? 아까 타이밍도 빡세게 주는 거였어요. 여기도 가장 빡세게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나한테 입력을 주는 셀이 아주 비리비리한 셀이에요. 신호가 약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엄청 누워서 오는 거다 라고 콘스트레인트 아예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자. 그리고 아웃풋 쪽에는 타이어가 무지하게 큰 녀석이 달려있다 라고 써주자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 드릴까요? 콘스트레인트 열어서 드라이빙 셀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드릴게요. 지금. 콘스트레인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뭐 N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버퍼 셀입니다. 버퍼인데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현저히 작은 녀석입니다. X 뒤에 나오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셀이에요. X1은 우리 라이브러리에 없더라고요. X2가 제일 작습니다. 지금. 그래서 X2고요. 언더바 RVT. 이렇게 되어 있는 셀이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빡세게 주자. 그러니까 입력으로 걸려있는 셀이 우리 RTL에 걸려있는 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RTL 코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보이진 않지만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녀석을 쓰자. 그리고 아웃풋 로드가 바로 밑에 줄에 있는데요. 요거 보이시죠? 자, 여기 손.
버퍼 32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무거운 게 달려있다라고 가정하자.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MPW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IO셀을 포함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IO셀을 포함하고 있는 분, MPW 할 때. IO셀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MPW인데 IO셀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그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IO셀을 만약에 포함한다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모두 IO셀의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RTL 코드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을 딱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납시스 분이 확인해 주신 거니까 네, 그렇게 믿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되게 불확실했던 것 같지만 제가 이 정도 가이드 드렸으면 아마 가셔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 자,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네, 알아요.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그 여러분들의 텐션이 갑자기 확 떨어져 계시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요. 조금 빨리 끝내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진도 빼고 빨리 뺄게요. 대신 네, 좀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힘든 거 알아요. 저 아까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망 안 갔잖아.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과정은 한 번만 해놓으면 좀 힘들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갑시다.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PVT. 네, 요 PVT는 이해를 하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준전압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기준전압. 기준전압이, 그러니까 몇 볼트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몇 볼트 이렇게 정해지고,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 해서 약간 뭔가 레인지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기준전압은 예를 들어 1.05V라면, 네, 플러스 10%를 했을 때 1.16 정도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네, 0.95 정도 반올림해서 이 정도 볼테이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경우 우리가 0.95에서 1.16V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취지로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쭉 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0.9에서 1.1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전압이 얼마죠? 그러면? 네, 1V입니다. 그래서 1V라고 기준전압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레인지로 표시를 하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요거를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밥을 어느 정도 적게 먹을 수 있는 최하한과 많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를 표시를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칩이 나오면 요 볼테이지 사이의 레인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칩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제일 높은 전압을 넣고 칩 측정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를 논문에 실으시면 되고, 제일 적은 거를 해서 논문에 실으시면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제일 유리한 거를, 그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논문이 하이 퍼포먼스가 뭐 컨셉이다. 그러면 제일 높은 전압에 나오는 결과를 사용하시고, 내 디자인은, 내 논문은 로우 파워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낮은 전압을 넣었을 때의 특성을 논문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볼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온이 저 사이에 분명히 있죠. 상온이. 우리 일상생활 상온 20도나 30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보통 양 끝단을 놓고 이 레인지에서 모두 다 동작하는 칩을 보통 만들기 때문이에요. 보통.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fast slow 프로세스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타겟 라이브러리로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제 LC 언더바 쉘을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단립 파일 또는 .d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제 이 명령 내려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보셨어요?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어요. 메모리를 읽어드린, 그쵸? 해보셨죠? 네, 하고 나서 리스트 언더바 리브 한 다음에 리포트 언더바 리브까지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했을 거예요. .db로.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리포트도 같이 뽑았을 겁니다. 어제. 그죠? 근데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리포트, 리브, 요렇게. 요 이름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 거를 이용했고요. 그럼 이렇게 표 형태로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4개의 줄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이니셜에 해당합니다. 알파벳 5개.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볼까요? 뭘 뜻할까? 뭘 뜻할까? 여기 보면 WC, COM, WC, MIL, BC, COM, BC, MIL. 뭔가 보니까 여기랑은 뒤에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죠? 그죠? 앞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죠? 먼저 COM이 뭘 것 같으세요? COM이 다시 맞습니다. 커머셜입니다. 그럼 MIL은 누구였어요? 방금 밀리터리 맞아요. 군용. 네, 군용인 거예요. 군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WC나 BC는 워스트, 베스트. 그죠? 워스트. 네. 그럼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커머셜과 밀리터리는 뭐가 더 극한이냐만 보시면 돼요. 특히 온도를 보시면 됩니다. 온도, 템퍼레이처를 보면 커머셜은 70도와 0도 정도로 되고 있고요. 밀리터리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더 극한적인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밀리터리와 커머셜은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하셨을 때 그 넥스원이라든가 뭐 한화나 뭐 이런데 취업하셔서 칩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 상황에서 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이런 데 가셨다. 그죠? 만약에 삼성에 갔다. 그럼 주로 어디냐면은 다 가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에서 가장 극한 상황이 뭐예요? 일상생활 우리 할 때. 핸드폰을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극한 상황이 어디예요? 어디? 방수 그런 거 말고.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전기맨. 강자가 나타났는데. 더 극한 상황이 있죠. 어딜까? 어디요? 맞습니다. 찜질방 중에서도 불가마. 맞죠?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마시오. 아니에요? 옛날에 만들어진 맞아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옛날 가전들이 하도 그 안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바로 그러니까 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삼성폰 안 쓴다. 뭐 이런 아이폰이 더 먼저 옛날에는 저도 아이폰을 많이 썼는데
겨울에 갑자기 뻗어버려요. 영하 막 이렇게 되면. 옛날엔 그랬어요, 아이폰이. 진짜 그랬어요. 그게 다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컨디션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개발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개발하다가 찜질방을 극복하는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이폰은 영화에서도 뻗지 않는 녀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한증막 불가마 들어가면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핸드폰 절대 안 된다고 써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네, 개선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크가 내려가면 선단 공정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저항성이 훨씬 더 여러 개를 시나리오를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환경에서 다 버틸 수 있는 핸드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련 전공에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논문 얘기. 요 얘기부터 하고 논문 얘기 합시다. 자, 커머셜과 밀리터리 얘기가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워스트와 베스트가 되는데요. 워스트와 베스트는 요거죠. 그러니까 워스트 코너냐 베스트 코너냐의 차이는 전압을 보시면 돼요. 밥을 생각하자. 여기 전압이 있잖아요. 워스트는 주로 1V 언더로 되어 있습니다. 워스트는, 베스트는 1V 이상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여기 워스트가 0.90, 0.95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밥을 좀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에 해당한다. 좋은 환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논문에 뭘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 어떤 단립을 쓰시겠어요? 타겟 라이브러리에. 말 안 해도 되지.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옛날엔 제가 이렇게 설명 어떻게 드렸냐면, 교수님 제가 빡센 상황으로 했어요 하고 이제 뒤로는 실제 커맨드로는 이제 베스트를 써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교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야, 그러지 말고 리포트 꺼내봐라. 네, 네가 밑장 뺐는지 한번 보자. 리포트를 열어봐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서로 창가 방패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많이 드렸는데 결국 디자인 컴파일러한테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딱 하나는 요겁니다. 요거 한 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지금 사용할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set operating condition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된다. 자, 다음 장을 갈까요? 다음 장은 이제부터는 닷DB에 좀 이름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28나노 정도 가면 거의 파일 이름만 봐도 얘가 뭐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90나노인데요. 티피컬이 있고 네, WC 커뮤니티 아예 써있죠. 그냥 아예. 오퍼레이팅 컨디션 이름이 아예 써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워스트 하니까 여기 슬로우 하겠네. 여기는 네, 베스트 하니까 굉장히 빠르겠네 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요걸 할 수가 있지. 어제 우리 요거 했잖아요.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이렇게 했었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수많은 단립 중에 골라서 타겟 라이브러리도 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사용하겠다. 셋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내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나머지는 툴이 알아서 해준다. 자,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synapsys DC 셋업에 타겟 라이브러리를 써주시고 링크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써주시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이제 해줄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셀에 대한 딜레이에 좀 더 맞춰져서, 예를 들어 똑같은 엔드인데 PVT에 따라 다르고, 똑같은 엔드인데 셋 인풋, 그러니까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의해서 다르다, 이 얘기를 드렸죠. 자, 이제는 셀 말고 네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트는 여러분들 베릴로그 코드에서 뭘로 해요? 와이어로 선언하죠. 그거가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거가 요거에 해당해요. 자, 무조건 요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선 하나인데 무조건 이 안에 저항과 캡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생 R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페러스틱 RC라고 얘기를 하죠. 무조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와이어의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내용이긴 해요. 자, 그냥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렇게 저항이, 그 다음에 요렇게 캡이 요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 네트에 얼마나 큰 저항과 캡이 있을까요? 네트가 하나가 있는 게 또 아니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정사에서 정보를 주었느냐, 특히나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이거를 와이어에 대한 모델이라고 해서 와이어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그동안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WLM의 플레임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와이어 로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lib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name, location, 저항 캡, 에어리어 슬로프 뭐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담겨 있어요. 애초에 여러 가지의 와이어 로드 모델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공정사에서 제공을 어쨌든 해주는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허무할 수도 있는데 결론이 요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요 앞에 좀 보세요. 이 와이어 로드 모델은 오토매틱하게 설정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뭐 안 해도. 자동으로 선택돼요. 근데 자동으로 선택할 때 뭐를 기준으로 보냐면 요걸 기준으로,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잘 보세요. 요게 범위죠. 예. 민 지점과 맥스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가 요 안에 사이에 들어오면 그냥 자동 선택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합성을 했는데 만약에 5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사에서 많이 이렇게 통계치를 내다 보니 이 정도의 에어리어에 해당하면 요 정도 주면 되겠다 라는 요런 방식으로 만들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와이어 로드 모델인 에어리어를 가지고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우리가 뭐 안 해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따로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주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하고 실습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요거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요 내용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죠. 우리 합성 폴더에는 요게 있습니다. VI로 열어볼까요? .synapsys DC setup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겟 라이브러리를 찾으셔야 되겠죠?
타겟 라이브러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22행과 23행에 써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실제 우리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쫓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제가 그냥 cd 엔터 해서 홈 디렉토리로 먼저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찾아가기가. SOC로 들어가서 PDK로 들어가서 디지털로 가서 SAED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에 있는 위치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단립 파일을 찾으러 갈 겁니다. 여기에서 네, LIB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타겟 라이브러리를 찾으러 갈 거예요. 이제 타겟 라이브러리는 우리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찾아가면 되니까 sdt 셀 언더바 rvt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CCS를 써야 되냐, NLDM을 써야 되냐 이 얘기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NLDM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에서.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LS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정말 수많은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타겟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것만 보면 되겠죠? 지금 제가 왼쪽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거요. 타겟 라이브러리가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쪽에서는 아마 녹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녹색으로. 오른쪽 터미널에서는 녹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전 위에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실습을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RPT가 또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RPT. 그거를 VI로 열어보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열어보면 됩니다. 열어보면. 자, 저랑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단립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열어서 컨디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게 튀어나올 겁니다. 어차피 같은 게 튀어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장자 RPT를 열어서 그거를 많이 보시면 돼요. 저는 단립을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립니다. 컨디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요 이름일 겁니다. 요 이름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제 FF로 시작하는 걸 열었어요. 네, SS 열으신 분들은 SS 어쩌고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PVT가 아예 그냥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동작할 칩을 만들 거야 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요걸 알았으니 그러면 여러 개의 단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러니까 어느 날 교수님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야,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야 돼. 네가 맡아서 진행 좀 해라. 애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이거 어떻게 뭘 선정해야 돼요? 닷DB 중에 많은데 뭐 선택해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겁니다.
뭐 내용 다 좋아요. 슬라이드 다 좋습니다. 뭐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그 판단 기준이 이제 궁금하실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뒤에 바로 내일 나올 내용이 그거고요. 요 얘기만 하나 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금 몇 시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5시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네.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만큼 빡세게 한 겁니다, 오늘. 자, 정리해볼까요? 28나노가 되면 여러분, 이거는 TSMC를 쓰시든, 뭐, 다른 저기를 SMIC를 쓰시든, 네, 똑같을 거예요. 와이어 로드 모델이 실제 MPW를 하시는 실제 공정, TSMC나 UMC, SMIC, 삼성, 뭐, DBI 다 뭐 이렇게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28나노급보다 더 선단, 28, 14, 7, 요런 쪽으로 가면, 이제 와이어 로드 모델은 안 써요. 의미가 없어요. 제공이 우리 지금 교육용이니까 단입에 들어있는 거지, 있어도 그거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 네트에 대한 저항값과 뭐 캡값이 주어진다 한들 의미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는 28나노급이 되면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네, 딥선 마이크론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네, 다르게 하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예 합성할 때 PNR도 같이 아예 한꺼번에 하든지, PNR을 한 정보를 거꾸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합성하든지 이렇게 하자 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나노만 하더라도 따로 가이드가 제가 이제 드렸고요. 28나노만 하더라도 그냥 핵심은 클락을 좀 더 빡세게, 주기를 빡세게 해서 해결을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14나노 되면 퓨전 컴파일러를 아예 이용을 해서 같이 해요. 배치 정보도 아예 같이 하고 그 상태에서 합성합니다. 아예 매크로들, 특히 메모리들 위치 정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합성합니다. 그 자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타이밍 계산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네,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28나노나 14나노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뭘 배웠냐면 에어리어 컨스트레인트,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환경적인 네, 요소들을 다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걸 사용할까요? 28나노, 14나노 가면 사용할까요? 100% 사용합니다. 여기 더하기 고등적인 거를 하지. 여기 있는 게 전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하고 그 뒤에 더 어려운 거를 더 덧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배운 챕터, 특히 오퍼레이팅 컨디션이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지금 우리 아까 네, 내일 실습에 다루기는 할 텐데, 여기 볼까요? 여기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하나만 해놨습니다. 하나만 해놨어요. 근데 보통 180나노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민 하나 해서 좀 더 다른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두 개였죠? 두 개? 기본적으로. 근데 나중에 28나노, 14나노 가게 되면 이거 곱하기 제곱으로 갑니다. 제곱, 아니 3제곱 이렇게 한꺼번에 고려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것이 멀티 코너, 멀티 모드를 얘기하는 멀티 시나리오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요거를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9시 반에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